내 눈이 되어주겠다던 남편은 오히려 저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간병인이라고 데려온 여자는 알고 보니 내연녀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둘이서 제 안방에서 뒹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캄캄하던 저의 인생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잔치상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잡채며 깨진 접시 조각들이 거실을 가득 메운 침묵을 더욱 기괴하게 만들고 있었죠. 그 난장판의 한가운데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멍하니 서 있는 두 남녀가 보입니다. 말순의 남편 민호와 내연녀 미영이었습니다. 그들의 몰골은 참으로 가관이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붉은 오미자차를 뒤집어 써서 마치 피칠갑을 한 악귀들 같았거든요. 달큰하면서도 시큼한 오미자 향이 비릿한 공기 속에 진동을 했습니다. 그들 맞은편에는 휠체어 한 대가 옆으로 처참하게 넘어져 바퀴만 허공에서 헛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두 다리로 땅을 딛고 꼿꼿하게 서 있는 여인, 바로 오늘의 주인공 김말순이 있었죠. 굽은 등도 흐린 눈빛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30년 전 청와대 영부인의 옷을 짓던 그 서슬, 퍼런 침선장의 기백으로 거실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손이 천천히 얼굴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쓰고 있던 짙은 검은색 선글라스를 거칠게 벗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장창 렌즈가 박살나는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날카롭게 찢어발겼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지난 3년의 지옥 같았던 시간을 끝내는 신호탄과도 같았죠. 선글라스 너머에 감춰져 있던 말순의 눈동자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매의 그것보다 더 매섭고 차가웠습니다. 그녀가 입술을 떼자 서리빨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왜 안진뱅이 장님인 줄 알았는데 일어서니까 놀랍더냐? 미영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과 함께 화면이 암전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이 비극이 시작된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병원 복도에서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차가운 냄새만큼이나 의사의 선고는 비수처럼 말순의 가슴에 꽂혔죠. 녹내장 합병증으로 인한 실명. 평생 바늘기에 실을 깨며 살아온 침선장에게 빛을 잃는다는 건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한 형벌이었습니다. 말순의 세상이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해버린 순간 옆에 있던 남편 민호가 무너지려는 말순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안 돼. 의사 선생님, 우리 집사람 눈 좀 살려주세요. 제 눈이라도 빼드릴 테니 제발요. 민호의 울부짖음은 어찌나 구슬프던지 지나가던 간호사들의 눈시울마저 붉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휠체어에 말순을 태우고 복도를 걷는 동안에도 민호는 연신 말순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요즘 세상에 저런 남편 없다며 하늘이 내린 생불이 따로 없다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민호는 그런 시선들을 즐기듯 슬픈 표정으로 정중하게 목례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생불의 가면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닌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비상구 쪽으로 방향을 틀자마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비상계단 앞 민호는 잡고 있던 휠체어 손잡이를 거칠게 놓아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귀찮은 벌레라도 보는 듯한 표정으로 휠체어 바퀴를 발로 퍽 하고 걷어찼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제 똥오줌까지 받아내게 생겼네. 재수옴 붙었어, 진짜. 말순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휠체어가 덜컹거리는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남편의 따뜻했던 손길이 순식간에
멸시로 변하는 그 찰나의 순간 말순의 가슴 속에는 보이지 않는 멍이 시커멓게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은 집안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익숙했던 가구들의 위치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공포 속에서 말순은 타들어가는 목을 축이려 더듬더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손끝의 감각에 의지해 컵을 찾았지만 떨리는 손은 야속하게도 물컵을 놓치고 말았죠.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퇴근한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유리 파편을 보고는 대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눈이 멀었으면 얌전히 앉아나 있지. 왜 설쳐서 일을 만들어, 일을. 민호의 고함이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말수는 잔뜩 움츠러들어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는 빗자루를 가져와 청소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삭, 삭. 빗자루질 소리가 들려오자 말수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남편이 치워주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민호는 유리 조각들을 쓰레받기에 담는 것이 아니라 맨발인 말순의 발치로 슬쩍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아주 교묘하고 악랄하게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말순이 걸음을 떼는 순간 발바닥에서 끔찍한 통증이 전해져 왔습니다. 아!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은 말순의 발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내려다보는 민호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말려 올라갔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워하는 아내를 보며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킬킬거렸습니다. 어이구, 조심 좀 하지.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그날 흘린 말순의 피는 앞으로 이 집안에서 벌어질 잔혹한 사육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민호는 혼자 있는 말순이 불안하다며 도우미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최미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코를 찌를 듯한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서는 가식적인 목소리로 말순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제가 오늘부터 사모님 손발이 되어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말순을 훑어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잠시 후 민호는 출근한다며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띠리릭.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들리자 말순은 긴장을 풀고 소파에 깊이 몸을 기대었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현관문은 닫혔지만 민호는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시 조심스럽게 문이 열리고 민호가 살금살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소파 뒤에 서 있던 미영을 뒤에서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말순이 앉아있는 소파 바로 뒤, 불과 1미터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말순은 그저 정막만이 흐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등 뒤에서는 추악한 불륜의 춤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저 곰 같은 여편네 진짜 모르겠지? 쉿, 목소리 낮춰. 귀는 아직 밝을지 몰라. 두 사람은 소리 죽여 킥킥거리며 서로의 몸을 더듬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옷깃 스치는 소리가 났지만 말수는 그저 창밖에서 부는 바람 소리려니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집, 그 거실 한복판에서 자신이 가장 믿었던 남편이 다른 여자를 품고 뒹구는 그 역겨운 현장을 말수는 까맣게 모른 채 앉아만 있었습니다. 미영의 만행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하루는 청소를 한다며 말순이 평생을 모아온 작업실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말순의 영혼이나 다름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청와대에 납품했던 비단부터 무형문화재 스승님께 받은 귀한 원단들이 고스란히 보관된 곳이었죠.
미영은 그 고운 비단들을 마치 걸레 짝 취급하며 발로 툭툭 걷어찼습니다. 어유, 먼지 구덩이. 이런 거적대기들을 뭐하러 끌어안고 산대? 돈도 안 되는 거. 미영의 거친 발소리와 원단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말순이 불안한 듯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기, 그건 귀한 거다. 함부로 다루면 안 돼. 그 말에 미영의 눈이 표독스럽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믹스커피를 말순이 가장 아끼는 백색 명주 원단 위에 보란 듯이 쏟아부었습니다. 검붉은 커피물이 순백의 비단을 순식간에 더럽히며 퍼져나갔습니다. 어머, 실수. 제가 손이 미끄러졌네요. 호호. 어차피 안 보이시니까 상관없죠? 미영은 뻔뻔하게 웃으며 젖은 원단을 닦는 척하다가 슬쩍 말순의 손등을 꼬집었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갈 듯한 통증에 말순이 신음했지만 미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한 장인의 자존심을 짓밟고 조롱하는 명백하고도 잔인한 폭력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현재 시점으로부터 6개월 전 깊은 밤이었습니다. 말순은 침대에 누워 잠든 척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숨소리조차 죽이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그녀였죠. 건너편 테이블에서는 민호와 미영이 야식을 먹으며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쩝쩝거리는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내용은 그 어떤 공포 영화보다 소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야, 이 옆편 내 명의로 된 건물 말이야. 명예 이전 서류 준비 다 됐어. 이제 인감 도장만 찾으면 돼. 아휴, 지겨워. 그럼 이제 보내도 되는 거야? 똥 기저귀 가는 거 진짜 토 쏠려 죽겠단 말이야. 미영의 짜증 섞인 투정에 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급하게 하면 탈락. 약을 좀 더 늘려볼까? 서서히 기운 빠져서 자연사처럼 보여야지. 심장마비로 위장하는 게 제일 깔끔해. 쿵. 말순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먹어온 영양제가 사실은 자신을 죽이는 독약이었다니. 이불 속에서 말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공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소리를 내선 안 됐습니다. 들키면 그 자리에서 죽은 목숨이니까요. 말순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비명을 삼켰습니다. 이불 속에서 꽉 쥐어진 주먹,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야겠다는, 반드시 살아서 이 짐승들을 심판하겠다는 처절한 생존 본능이 꿈틀거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말순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지옥에서 살아남아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간밤에 요란하게 치던 천둥 번개가 물러가고 창틈으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은 습관처럼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매일 아침 그녀를 맞이했던 건 눈을 떠도 감아도 변함없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지요.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눈앞에 뿌연 안개 같은 것이 어른거리더니 마치 사진기에 초점이 맞듯 서서히 형체가 잡히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천장에 낡은 벽지 무늬가 보였고 그 다음엔 째깍거리는 벽시계의 바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닿은 곳은 화장대 위에 놓인 낡은 바느질 고리였습니다. 평생을 동고동락했던 바늘과 실, 그 익숙한 도구들이 3년 만에 또렷한 색깔을 입고 말순의 망막에 맺혔습니다. 말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자신의 눈앞으로 가져갔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쭈글쭈글한 손가락, 지문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시신경이 거짓말처럼 되살아난 것입니다. 벅차오르는 감정에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며 남편을 부르고 싶었습니다. 여보, 나 눈이 보여. 당신 얼굴 좀 보여줘. 하지만 입을 떼려는 순간 거실에서 들려오는 낯선 웃음소리가 말순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말순은 숨소리를 죽이고 침대에서 내려와 문틈으로 거실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눈을 의심케 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소파에는 남편 민호와 내연녀 미영이 엉겨붙어 앉아 있었는데 미영의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말순이 어머니 유품으로 물려받아 애지중지하던 천연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어깨에는 말순이 파리에서 사온 명품 스카프가 둘러져 있었거든요. 자기야, 이거 진짜 진주 맞네. 영롱한 것 좀 봐. 미영이 목걸이를 짤랑거리며 교태를 부리자 민호가 그녀의 목에 얼굴을 파묻으며 키득거렸습니다. 당신한테 훨씬 잘 어울리네. 그 곰 같은 여편네는 진주가 뭔지도 몰라.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였지 뭐. 두 사람의 적나라한 애정 행각보다 말순을 더 고통스럽게 한 건 민호의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며 헌신한 아내를 곰 같은 여편네라 부르며 조롱하는 그 입. 말순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 입을 틀어막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시력을 되찾은 기쁨은 순식간에 구역질 나는 현실의 지옥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잠시 후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침 주스 갈아줘야지. 그래야 기운 못 차리고 계속 잠만 자지. 민호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려가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문 뒤에 숨어 문틈 사이로 놈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믹서기에 과일을 넣는 것까지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민호가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비타민이 아니었습니다. 정체불명의 흰색 가루약이 가득 담긴 봉지였지요. 민호는 주위를 살피더니 그 많은 양의 가루를 믹서기에 남김없이 털어 넣었습니다. 윙! 믹서기 돌아가는 소리가 마치 말순의 생명을 갈아버리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붉은 과일 주스 속으로 흰 가루가 섞여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말순의 눈동자는 공포와 분노로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비타민이라더니, 몸에 좋은 거라더니, 저게 다 독약이었구나. 매일 아침 나를 죽이고 있었구나. 남편에 대한 마지막 믿음마저 산산이 조각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믹서기 소리가 멈추고 민호의 발소리가 안방으로 다가왔습니다. 말순은 황급히 침대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지만 지금 들키면 끝장이었습니다. 여보, 일어나. 주스 마셔야지. 민호가 다정함을 가장한 목소리로 말순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말순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멍한 눈빛. 3년간의 어둠이 가르쳐준 슬픈 연기였습니다. 민호는 의심 없이 붉은 주스 잔을 말순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말순의 눈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붉은 액체 위로 미처 다 녹지 못한 흰 가루 덩어리들이 둥둥 떠 있는 모습이 말이죠. 저걸 마시면 또다시 정신이 혼미해지고 손발이 마비될 것입니다. 민호는 말순이 어서 마시기를 기다리며 먹이를 노리는 뱀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보인다는 것을 들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이 독이 든 잔을 피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말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살고 싶다는 본능적인 공포였습니다. 민호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지요. 왜 그래? 손을 떠내. 말순은 짐짓 겁에 질린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무서운 꿈을 꿨어.
당신이 나를 버리고 떠나는 꿈. 그 말에 민호는 안심한 듯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속으로는 곧 그렇게 될 거야라고 비웃었겠지요. 내가 어딜 가. 꿈자리가 사나웠나 보네. 얼른 마셔. 기운나게. 민호가 재촉하며 컵을 입가로 가져가려는 찰나 말수는 컵을 쥔 손에 힘을 풀며 기침을 터뜨렸습니다. 콜록, 콜록. 사례가 들린 척 몸을 비틀자 컵에 담긴 붉은 주스가 하얀 침대, 시트와 말순의 환자복 위로 왈칵 쏟아졌습니다. 흰 천이로 붉은 얼룩이 피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아이고, 칠칠 맞게 진짜. 이거 비싼 이불인데. 민호가 벌럭 소리를 지르며 인상을 썼습니다. 말수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며 미안해요. 손에 힘이 없어서 라고 웅얼거렸습니다. 민호는 짜증스럽게 혀를 차며 걸레를 가지러 거실로 나갔습니다. 독이 든 잔은 깨졌고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침대 위에 붉게 물든 저 자국은 앞으로 말순이 흘려야 할 피눈물이자 놈들이 치러야 할 대가처럼 보였습니다. 민호가 투덜거리며 나간 그 짧은 틈, 안방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말순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 없이 화장대 거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낯설었습니다. 헝클어진 백발, 퀭한 눈, 초점 없이 흐린 눈동자.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한복을 짓던 장인의 기품은 온데간데 없고 병든 노파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말수는 거친 손으로 눈가에 고인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눈물을 닦아낸 자리에 서서히 서늘한 살기가 차올랐습니다. 더 이상 슬퍼할 시간조차 사치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눈동자에 초점을 흐리게 풀며 장님 연기를 연습해 보았습니다. 그래, 속아주마. 내 놈들이 안심하고 춤을 출 때까지 철저히 눈먼 병신이 되어주마. 결심을 굳힌 말수는 화장대 서랍 가장 깊숙한 곳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감촉이 닿았습니다. 남편 몰래 보관해뒀던 작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이것만이 지옥 같은 이곳을 빠져나갈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남편의 콧고리 소리가 들려올 때쯤 말수는 이불 속에서 낮에 꺼낸 비단 주머니를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바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흙 얼룩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낡은 비단 조각, 그리고 모서리가 닳고 다른 명함 한 장. 말순의 기억은 15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로 향했습니다. 빗길에 넘어져 수천만 원짜리 비단을 망치고 진흙탕 속에서 벌벌 떨며 울고 있던 한 청년. 말수는 그 청년을 일으켜 세우며 흙 묻은 비단 조각을 잘라 쥐어주었었지요. 이 조각은 가져가거라. 나중에 성공하면 그때 이 비단값 갚으러 오너라. 그때 그 청년 철민이 주고 간 명함이었습니다. 말수는 명함에 적힌 이름 박철민 세 글자를 손끝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점자로 읽어내듯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요. 철민아, 성공했니? 이제 비단값 받을 때가 됐구나. 어둠 속에서 말순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빛났습니다. 이제 은혜 갚는 까치를 부를 시간이 된 것입니다. 거실에서는 TV 소리와 함께 민호가 코를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맹수가 잠든 굴 속의 진동처럼 집안을 울리고 있었죠. 말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안방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샤워기 물을 틀었습니다. 사아 쏟아지는 물소리가 거친 숨소리를 덮어주길 바라면서요. 말수는 변기 커버 위에 앉아 속옷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구형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가게를 정리할 때 혹시 몰라 챙겨두었던 대포폰이었죠.
손가락이 덜덜 떨려 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비단 주머니에서 꺼낸 낡은 명함 속 희미한 숫자들.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번호가 바뀌지는 않았을까? 혹시 나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쩌나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 연결음이 들리는 그 짧은 시간이 15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세 번의 신호 끝에 툭 하고 연결되는 소리와 함께 굵직하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늦은 시간에 누구십니까? 말수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리고 물소리에 묻히지 않도록, 하지만 밖에서는 들리지 않도록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철민아, 나다. 15년 전 동대문. 진흙 묻은 명주 비단. 기억하느냐? 화려한 모니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운 보안업체 대표실. 야근 중이던 철민은 수화기 넘어 들려온 명주 비단이라는 단어에 감전된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목소리는 늙고 쉬어 있었지만 철민의 기억 속에 각인된 그 따뜻한 톤은 그대로였습니다. 사장님, 정말 김말순 사장님 맞으세요? 세상에, 살아계셨군요. 철민의 목소리가 젖어들어갔습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비 오는 날, 진흙탕에서 자신을 일으켜 세워주던 그분이 계셨으니까요. 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전했습니다. 철민아, 내 눈이 돌아왔다. 그런데 놈들이 나를 죽이려 해. 독을 먹이고 있어. 내 도움이, 내 눈과 귀가 필요하다. 그 말을 듣는 철민의 주먹이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핏대가 설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말순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내일 당장 쳐들어가겠습니다. 경찰 부르고 제가 가서 그놈들 다 박살내겠습니다. 아니다. 그랬다간 증거도 없이 끝난다. 놈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올감해야 해. 조용히 들어와야 한다. 너 내일 정수기 점검하러 왔다고 해라. 철민은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모님, 아니 사장님, 내일 뵙겠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고 계십시오. 다음 날 정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호는 출근했고 내연녀 미영이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낄낄대고 있었죠. 인터폰 화면에 파란 조끼를 입고 마스크를 쓴 철민이 비쳤습니다. 정수기 정기 점검 나왔습니다. 필터 교체하셔야 해요. 미영은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우, 또 왔어? 지난달에 온 거 아니에요? 귀찮게 진짜. 빨리 하고 가요. 철민은 묵직한 가방을 들고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복판, 휠체어에 힘없이 앉아있는 말순을 마주했습니다. 철민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15년 전 그토록 고우셨던 분, 바늘을 잡으면 서슬 퍼런 카리스마가 빛나던 대한민국 최고의 한복 명장이 초라한 환자복을 입고 헝클어진 머리로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민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무릎 꿇고 인사드리고 싶었지만 미영이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억누르며 사무적인 말투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주방 쪽 정수기부터 보겠습니다. 미영은 거실 소파에 누워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점검 아저씨 와서 좀 시끄러워. 아, 몰라. 대충 하라 그러지 뭐. 미영이 딴짓을 하는 사이 철민은 주방 싱크대 앞 정수기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말순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철민의 굵은 눈물방울이 말순의 낡은 실내화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는 필터 교체하는 소리를 달그락 내면서 입모양으로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말수는 굳은 살 박인 손을 살짝 뻗어 철민의 손등을 스치듯 잡았다 놓았습니다. 눈이 보인다는 걸 들키지 않으려 허공을 보며 말했지만 그 짧은 손길에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맛이 영 이상하더군요. 꼼꼼히 좀 봐주세요. 그것은 독약이 든 주스를 만든 그곳을 잘 감시해달라는 암호였습니다. 철민은 거칠게 눈물을 닦아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정수기 옆 믹서기가 훤히 보이는 콘센트 구멍과 싱크대 상부장, 틈새의 렌즈 구멍조차 보이지 않는 최신형 초소형 카메라를 순식간에 설치했습니다. 15년 전 짐꾼이었던 청년이 이제는 말순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사모님, 안방에 있는 공기청정기랑 비데도 필터 교체 대상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철민은 자연스럽게 핑계를 대고 놈들의 소굴인 안방으로 진입했습니다. 이곳은 민호와 미영이 뒹구는 불륜의 현장이자 말순을 죽이려 모의하는 범죄의 온상이었습니다. 철민은 침대가 정면으로 보이는 화장대 거울 뒤편, 그리고 침대 머리맡에 걸린 벽시계 내부에 고성능 도청기와 카메라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벌컥 하고 방문이 열리며 미영이 들이닥쳤습니다. 아저씨, 공기청정기는 저기 있는데 왜 화장대를 만져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철민은 태연하게 먼지 측정기를 들이대며 능청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아, 사모님. 여기 먼지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서요. 화장대 뒤쪽에 먼지가 쌓이면 기계가 오작동하거든요. 서비스로 싹 닦아드리고 있습니다. 먼지라는 말에 미영은 손으로 코를 휘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우, 재수없게. 알았으니까 빨리 하고 나와요. 냄새나니까. 미영이 다시 문을 닫고 나가자 철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제 놈들의 모든 추악한 짓거리는 도간에 든 쥐꼬리 될 것입니다. 모든 작업을 마친 철민이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미영은 소파에 누운 채 쳐다보지도 않고 손만 휘저었습니다. 가세요. 문은 알아서 닫고요. 철민은 신발을 신는 척하며 현관 입구까지 배웅 나온 휠체어의 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미영이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말순의 손바닥 안에 아주 작은 물건들을 쥐어주었습니다. 쌀알만한 초소형 무선 이어폰과 긴급 호출 버튼이 달린 손목시계형 스마트워치였습니다. 철민은 말순의 귀에 대고 아주 작게 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24시간 제가 보고 듣습니다. 위험하면 시계 버튼만 누르세요. 제가 바로 튀어오겠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십니다. 말순은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짧게 하지만 강하게 맞잡았다 떨어졌습니다. 그 온기는 차가운 지옥 속에 남겨질 말순에게 유일한 생명줄이자 난로였습니다. 밤이 되자 민호가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두 연놈은 거실에서 치킨을 시켜 먹으며 술판을 벌이고 있었죠. 말순은 침대에 누워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그리고 철민이 주고 간 이어폰을 귀에 꽂고 숨겨둔 스마트폰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흑백의 나이트 비전으로 촬영된 거실 풍경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소파에서 껴안고 뒹구는 민호와 미영의 역겨운 모습, 그리고 이어폰을 타고 뇌리에 박히는 민호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또렷했습니다. 자기야, 약 효과가 좀 느린 것 같아. 양을 2배로 늘릴까? 너무 질질 끌었어. 그러게.
이번 주말 내 생일이잖아. 생일 선물로 건물 받는 거 맞지? 민호가 미영의 입술을 빨며 킬킬거렸습니다. 그래. 이번 주말에 끝내자. 사람들 불러서 환갑잔치 핑계대고 그때 보내버리면 알리바이도 완벽해. 이번 주말 드디어 놈들이 제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말수는 어둠 속에서 차갑게 눈을 빛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서늘한 살기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이번 주말에 끝내자. 누구 명줄이 끊어지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 말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덫은 놓였고 짐승들은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호가 불쑥 휠체어를 밀고 작업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 거들떠보지도 않던 곳에 들어오는 폼새가 영 수상쩍었지요. 민호의 눈빛은 먹잇감을 탐색하는 하이에나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번 주스를 쏟은 일이나 정수기 점검 때 보였던 미세한 반응들이 놈의 의심을 산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심심하지? 오랜만에 원단 냄새라도 좀 맡아봐. 민호는 장롱을 뒤져 말순이 가장 아끼는 최고급 양단 한 필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말순이 천연 염색으로 꼬박 석 달을 공들여 뽑아낸 자식 같은 붉은 비단이었습니다. 민호는 그 귀한 비단을 바닥에 휙하니 던져 펼쳐버렸습니다. 휠체어가 지나가는 길목에 어지럽게 깔린 붉은 비단. 눈이 보인다면 절대로 밟고 지나갈 수 없는 장인에게는 지뢰밭이나 다름없는 함정이었습니다. 말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걸 밟으면 비단은 못 쓰게 됩니다. 피 같은 내 자식? 하지만 놈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찢어라. 내 살점이 뜯겨나가는 한이 있어도 내 놈을 잡으려면 참아야 한다. 말순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휠체어 바퀴를 굴렸습니다. 지익, 지익. 바퀴가 고운 비단 위를 짓뭉개며 지나가는 소리가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흙먼지가 묻고 올이 풀리는 비단을 보며 민호는 그제야 의심을 거둔 듯 킬킬거렸습니다. 아이고, 역시 안 보이네. 아까워라. 이거 비싼 거라며? 비단이 찢어지는 소리는 말순의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시험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묵직한 재단용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철그럭. 차가운 금소금이 말순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여보, 가위질 소리 기억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 서거, 서거. 민호는 말순의 귀 바로 옆에서 허공을 향해 가위질을 해댔습니다. 날카로운 쇠붙이가 살갗을 스칠 듯 말 듯 위협했지만 말순은 석상처럼 굳어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약이 오른 민호는 더 잔인한 방법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반지꼬리에서 가장 굵은 이불용 대바늘을 집어들었습니다. 끝이 시퍼렇게 날 선 바늘이었습니다. 민호는 그 바늘을 말순의 얼굴 정면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순의 오른쪽 눈동자를 향해 찔러 들어갔습니다. 10cm, 5cm, 1cm. 바늘 끝이 동공 바로 앞까지 다가와 초점이 흐려질 정도였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눈을 감거나 피해야 하는 상황. 눈꺼풀이 파르르 떨려오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참아야 한다. 눈을 감으면 죽는다. 나는 지금 앞이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말수는 속으로 주문을 외우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생존 본능과 싸우는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극한의 공포에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져 내렸습니다. 말수는 그 눈물을 이용해 짐짓 겁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쇳소리가 나. 나 무서워.
민호는 코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말순을 보고서야 허탈한 듯 바늘을 거두었습니다. 아, 가위 정리하다가 부딪혔어. 미안, 놀랐어?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모니터 너머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철민은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바늘이 말순의 눈을 찌를 듯 다가가는 화면을 보며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저게만도 못한 새끼, 당장 가서 죽여버리겠어. 철민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책상을 쾅 내리치며 사무실을 뛰쳐나가려던 찰나 이어폰을 통해 말순의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민아, 앉아라. 흥분하지 마라. 하지만 사장님, 방금 보셨잖아요. 저놈이 지금. 나는 괜찮다. 놈이 방심했어. 이제 나를 믿을 게다. 오늘 밤 놈이 금고를 열 거다. 너는 화면이나 잘 지켜보고 비밀번호나 따내거라. 철민은 씩씩거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말순의 단호한 명령에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화면 속 말순은 찢어진 비단 위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기백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철민은 떨리는 손으로 녹화 버튼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학대와 살인 미수의 현장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예상대로였습니다. 지독한 테스트를 통과하자 민호와 미영은 완전히 경계를 풀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콧노래를 부르며 거실 액자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자기야, 드디어 오늘이야? 나 떨려. 그 여편네 완전 막갔어. 바늘을 들이대도 모르더라니까. 민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금고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띠띠띠띠. 철민이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는 놈의 손가락 움직임을 고화질로 확대해 잡아내고 있었죠. 금고 문이 덜컥 열리고 그 안에서 누런 서류 봉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말순이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일궈온 상가 건물 문서, 땅 문서, 그리고 며칠 전 훔쳐간 말순의 인감도장까지. 와, 대박. 이게 다 얼마야? 미영이 서류를 끌어안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탐욕의 눈이 먼 두 짐승은 자신들의 범죄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남의 재산을 세며 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도장은 있으니까 지장만 찍으면 완벽해. 대리인 위임장에 본인 확인용으로 필요하거든. 민호는 붉은 인주를 들고 소파에 힘없이 앉아있는 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말순은 자는 척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말순의 엄지손가락을 억지로 잡아 인주에 문지르려는 순간 말순은 잠꼬대를 하듯 몸을 크게 뒤척이며 손을 쑥 빼버렸습니다. 어머니, 비단이. 민호가 다시 손을 잡으려 하자 이번에는 경기를 일으키듯 팔을 휘저었습니다. 몇 번을 시도하다 실패한 민호는 짜증을 내며 인주통을 집어던졌습니다. A씨, 약 기운 때문에 자꾸 발작을 하네. 지장 잘못 찍히면 무효란 말이야. 오빠, 그냥 확실하게 하자. 이번 주말에 사람 불러서 파티한다고 했잖아. 그때 술 한 잔 먹이고 정신 몽롱할 때 찍으면 되지. 미영의 말에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 주말 내 생일 겸 이 여편네 환갑잔치 겸 해서 싹 다 처리하자. 서류 작업 끝내고 그날 밤에 보내버리면 딱이야. 드디어 놈들의 입에서 범행 날짜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주말 환갑잔치. 그날이 바로 놈들의 제삿날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민호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 죽어가는 노인처럼 가냘팠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은 치명적인 덫이었습니다. 여보, 나 어젯밤에 꿈을 꿨어. 저승사자가 문 앞에 서 있더라고.
아침부터 재수없게 무슨 소리야? 민호가 퉁명스럽게 대꾸하자 말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 죽기 전에 당신한테 고마워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어? 이번 주말이 내 환갑이잖아.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나 한번 열어줘. 내 마지막 소원이야. 민호와 미영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굳이 핑계를 만들지 않아도 제 발로 멍석을 깔아주겠다니 이보다 좋을 순 없었죠. 사람들 불러놓고 알리바이 만들기 딱 좋은 기회였습니다. 민호는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 소원이면 당연히 들어줘야지. 아주 성대하게 열어줄게. 미끼를 물었습니다. 아주 깊숙이. 잔치를 하루 앞둔 밤 민호는 술에 거나하게 취해 들어왔습니다. 그는 안방 장롱을 뒤지더니 말순이 평생의 역작으로 꼽는 붉은 화롯을 꺼내 들었습니다. 청와대에 납품했던 것과 똑같은 금실로 술을 놓은 최고의 예복이었습니다. 이제 이딴 거 다 짐이야. 냄새나는 옷가지들 싹 다 태워버려야지. 민호는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말순은 휠체어를 밀고 뒤따라 나갔습니다. 말려야 했지만 말릴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라이터를 켜서 화롯의 옷고름에 불을 붙였습니다. 화르륵. 순식간에 붉은 비단 위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타닥 타닥. 금실이 녹아내리고 붉은 비단이 검은재로 변해가는 모습이 말순의 눈동자에 비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옷이 타는 게 아니었습니다. 민호와 함께했던 30년 세월, 그 미련과 정이 잿더미가 되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코를 찔렀지만 말순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철민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비단은 다시 짜면 되지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말순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다 태워라. 내 미련도, 내 과거도 다 가져가라. 내일은 저 불길 속에 너희들이 타오를 차례다. 붉게 타오르는 화로처럼 말순의 가슴속 복수심도 임계점을 넘어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드디어 그 화려한 피바람이 불어닥칠 것입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말순의 집 거실은 환갑잔치를 축하하러 온 손님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습니다. 동네 유지부터 남편 민호의 사업 파트너, 그리고 과거 말순의 한복을 사랑했던 단골 손님들까지. 집안은 화려한 꽃장식과 먹음직스러운 음식 냄새로 가득 찼지만 그 밑바닥에는 시궁창 같은 악취가 흐르고 있었죠. 말순은 휠체어에 앉아 짙은 검은색 선글라스를 낀 채 이 기만적인 연극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호는 번지르르한 양복을 입고 입구에서부터 손님들을 맞이하며 연신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이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몸이 성치 않아서 이게 마지막 잔치가 될지도 몰라서요.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에 손님들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죠. 하지만 말순의 선글라스 뒤에 숨겨진 눈은 거실 한복판을 누비고 다니는 내연녀 미영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미영은 뻔뻔하게도 안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이 문제였습니다. 말순이 영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밤새워 지었던 붉은색 명주당이 그 고귀한 옷을 제 몸에 맞춰 촌스럽게 줄여 입고는 마치 제 옷인 양 거들먹거리고 있었으니까요. 입고 즐겨라. 그 옷이 내 수의가 될 테니. 말순은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꽉 쥐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딱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분산된 틈을 타 민호와 미영이 슬그머니 주방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민호의 손에는
미리 준비해둔 붉은 오미자차 주전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양복 안주머니에서 묵직한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지난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양의 흰 가루약이었습니다. 자기야, 떨려? 이거 마시면 진짜 몇 분 안에 끝나는 거지? 미영이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가루를 주전자에 털어넣으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붉은 오미자차 위로 흰 가루가 눈처럼 쏟아져 내렸고 이내 흔적도 없이 녹아들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위장될 거야. 구급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상황 종료야. 오늘 밤엔 장례식 치르고 내일은 보험금 청구하러 가자. 두 사람은 주전자를 흔들어 약을 섞으며 킥킥거렸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 정수기 옆 콘센트에 꽂힌 검은 물체. 철민이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가 그 악마들의 레시피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자, 주목해 주십시오. 민호가 마이크를 잡자 웅성거리던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남편의 표정을 지으며 휠체어에 앉은 말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제 아내 김말순 여사의 60번째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병마와 싸우고 있지만 여보, 기운 차리라고 내가 직접 귀한 약차를 다려왔어.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역시 강 선생이야. 저런 남편이 어디 있어. 칭찬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호는 독이 든 붉은 찻잔을 말순에게 내밀었습니다. 미영은 뒤에서 기대에 찬 눈빛으로 입맛을 다시고 있었죠. 말순은 떨리는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찻잔에 닿자 민호의 눈동자에 탐욕스러운 광기가 스쳤습니다. 어서 마셔, 여보. 그리고 이제 그만 편해지자. 말순이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붉은 액체가 찰랑거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말순이 차를 마시는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초, 2초, 3초.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말순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말순은 찻잔을 입으로 가져가다가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검은 선글라스 너머로 민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민호야, 이 차 색깔이 참 곱다. 민호가 당황해서 눈을 깜빡이는 순간 말순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놈 썩어 문드러진 속내를 감출 만큼 아주 붉구나. 그 말과 동시에 말순의 팔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찻잔에 담겨있던 붉은 오미자차가 민호가 아닌 옆에서 희죽거리고 있던 미영의 얼굴과 가슴팍으로 날아갔습니다. 정확히 그녀가 입고 있던 훔친 당의 위로 붉은 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 뜨거워. 내 옷, 내 명품 옷. 미영이 비명을 지르며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민호가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는 사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휠체어에 힘없이 앉아있던 말순이 보란듯이 두 다리에 힘을 주고 벌떡 일어선 것입니다. 그녀는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어 바닥에 거칠게 패대기 쳤습니다. 와장창. 형형하게 살아있는 말순의 눈빛이 두 사람을 쏘아보았습니다. 왜? 안진뱅이 장님인 줄 알았는데 일어서니까 놀랍더냐? 당신 눈이. 어떻게? 민호는 귀신이라도 본 듯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손님들도 웅성거리며 사태를 파악하지 못해 어리둥절해했죠. 그때 말순이 허공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철민아, 틀어라. 이 짐승들의 낯짝을 다 까발려라. 그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거실 한쪽 벽면을 차지하고 있던 100인치 대형 TV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 철민이 목숨 걸고 수집한 영상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화면 1 민호가 주방에서 희죽거리며 주스에 흰 가루약을 타는 장면. 화면 2 미영이 말순의 허벅지를 꼬집고 뜨거운 물을 뿌리며 학대하는 장면. 화면 3 두 사람이 침대에서 뒹굴며 이 여편네 언제 죽어? 빨리 보험금 타서 여행 가자라고 떠드는 장면. 적나라한 영상과 음성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손님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비명과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민호는 사색이 되어 TV 앞을 막아서며 발악했습니다. 아니야. 저거 다 조작이야. 요즘 AI가 만든 가짜라고. 끄지 못해.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존경에서 경멸로 그리고 살기 어린 분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해지자 끈끈했던 불륜 커플의 의리는 종이장처럼 찢어졌습니다. 오미자차를 뒤집어 쓴 미영이 민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야, 이 나쁜 놈아. 오빠가 시킨 거잖아. 난 그냥 도움이라고. 오빠가 보험금 반 떼준다고 꼬셨잖아. 인연이 미쳤나? 내가 먼저 약 타자고 했잖아. 다 너 때문이야. 두 사람은 서로 머리채를 잡고 바닥을 구르며 추악한 밑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개싸움이 따로 없었죠. 그러다 궁지에 몰린 민호의 눈에 식탁 위에 놓인 과도가 들어왔습니다. 과일을 깎던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민호는 칼을 집어들고 말순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너만 죽으면 돼. 죽어, 김말순.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말순은 피하지 않고 꼿꼿이 서서 달려오는 민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선두에 선 철민이 날라 차기로 민호의 손목을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아! 민호의 외마디 비명과 함께 과도가 허공을 날아 구석에 처박혔습니다. 민호는 바닥에 나뒹굴었고 철민은 순식간에 놈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보안 요원들이 발버둥 치는 미영까지 단숨에 포박해 무릎을 꿇렸습니다. 철민은 민호의 머리통을 바닥에 처박으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감히 누구한테 칼을 겨눠? 내가 이분 지키려고 15년을 기다렸다. 넌 오늘 내 손에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곧이어 밖에서 요란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위용위용. 그 소리는 마치 악인들의 파멸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집안을 울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쳐 민호와 미영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미영은 붉은 오미자차로 얼룩진 한복을 입은 채 난 몰라요. 억울해. 라며 꼴사납게 울부짖었고 민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난장판이 된 잔치상 앞 말순은 흐트러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철민이 다가와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이모님, 아니 사장님 다치신 데 없으십니까? 없다. 아주 시원하구나. 말순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자신의 재단용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벗어두고 간 양복 상의를 집어들었습니다. 서거, 서거. 날카로운 가위질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말순은 양복을 걸레 짝처럼 찢어발기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내 잔치는 이제 끝났다. 하지만 말순의 서늘한 눈빛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감옥이라는 지옥에서 진짜 잔치를 벌일 차례다. 화면은 갈기갈기 찢긴 양복과 말순의 비장한 표정을 비추며 서서히 암전됩니다. 화려했던 환갑잔치가 끝나고 민호와 미영이 도착한 곳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감도는 경찰서 조사실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남의 재산을 세며 히히덕거리던 두 사람의 꼴은 그야말로 처참했죠. 오미자차를 뒤집어서 끈적하게 말라붙은 머리카락, 붉게 물든 옷까지는 마치 죄인의 낙인처럼 보였습니다. 형사가 철민이 제출한 CCTV 영상과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혐의 부인하십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죽고 못 살던 두 연인의 사랑은 순식간에 전쟁으로 변했습니다. 민호가 수갑찬 손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사님, 억울합니다. 저 여자가 꼬드긴 거예요. 보험금 타면 반 떼준다고 약탈하고 시킨 건 최미영 저 여자라니까요. 이 미친 인간아. 오빠가 먼저 제안했잖아. 늙은 여편네 빨리 보내버리자며. 나는 시키는 대로 한 죄밖에 없어요. 서로에게 삿대질하며 침을 튀기는 그들의 모습은 아기 다툼 그 자체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이 추악한 꼴을 지켜보던 말수는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30년 세월도 탐욕으로 맺어진 불륜도 결국 제 살길 앞에선 한 줌의 의리조차 없는 거품일 뿐이었습니다. 금수만도 못한 것들. 즉, 말수는 더 볼 것도 없다는 듯 미련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비명소리가 마치 지옥에서 들려오는 악기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며칠 뒤 말수는 철민이 소개해준 유능한 변호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내민 고소장에는 민호와 미영의 죄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살인미수, 특수폭행, 사기, 횡령,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 위반까지 읽어내려가는 것만으로도 숨이 찰 정도였죠. 사모님, 걱정 마십시오. 놈들이 빼돌리려던 건물과 땅은 이미 가압류 걸어놨고요. 최미영에게도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 다 감옥에서 나오더라도 평생 빈털터리로 빚만 갚다 죽게 될 겁니다. 변호사의 단호한 설명에 말순의 막힌 속이 뻥 뚫리는 듯 했습니다. 말순은 책상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3년 만에 되찾은 자신의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놈들이 훔쳐가려 했던 말순의 인생과 재산이 담긴 그 도장이었죠. 말순은 붉은 인주를 듬뿍 묻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서류 위에 꾹 눌러 찍었습니다. 쿵! 선명하게 찍힌 김말순 세 글자. 그것은 단순히 서류에 도장을 찍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잃어버렸던 자신의 인생을 되찾는 선언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철민이 젖은 눈으로 말순을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장님. 이제 정말 다 끝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말순은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투명한 유리병 너머로 민호가 걸어 나왔습니다. 며칠 사이 10년은 늙은 듯한 몰골. 번지르르 하던 양복 대신 칙칙한 수의를 입고 가슴에는 붉은 번호표를 달고 있었죠. 그는 말순을 보자마자 유리벽에 매달려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말순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탄원서 한 장만 써줘. 나 여기 있으면 죽어. 나가면 평생 당신 발 닦으며 속죄할게. 응? 비굴하게 애원하는 꼴을 보니 말수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런 위인을 남편이라고 믿고 30년을 바쳤다니. 말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민호야, 내 눈 찌르려고 바늘 들이댈 때 그때 내 심정이 어땠는지 아느냐? 여보, 그때는 내가 미쳐서. 변명은 저승가서 염라대왕한테나 해라. 말순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감옥에서 썩는 동안 밖에서 고운 비단 옷을 지을 거다.
너는 그 좁은 방구석에서 평생 내가 지은 죄의 옷이나 기워 입거라. 내 인연은 여기까지다. 말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민호가 유리를 두드리며 절규했지만 말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썩은 이는 뽑아냈고 앓던 이는 빠졌습니다. 시원섭섭함조차 없는 완벽한 남남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햇살이 따사롭게 비치는 말순의 작업실. 드르륵, 드르륵. 경쾌한 재봉틀 소리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다시 걸린 인간문화재 인증서가 반짝이고 옷걸이에는 말순이 새로 지은 색색의 한복들이 봄꽃처럼 피어나 있었죠. 말순은 콧노래를 흥얼거려가며 바느질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켜놓은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내를 살해하려 했던 전 남편 강모 씨와 내연녀 최모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0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15년. 강산이 한 번 변하고도 반이 더 지날 시간. 말수는 바느질하던 손을 잠시 멈추고 피식 웃었습니다. 죗값을 치르기엔 짧은 시간이지만 놈들이 감옥에서 늙어갈 생각을 하니 밥맛이 다 좋을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라디오를 툭 꺼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의 소식은 뉴스거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어서 오세요. 딸랑 종소리와 함께 철민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곱게 늙으신 노부인을 모시고 왔죠. 바로 15년 전 말순의 공방으로 배달을 왔던 철민의 어머니였습니다. 이모님, 어머니 모시고 왔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철민의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말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우리 철민이가 그 비싼 비단을 진흙탕에 빠뜨렸을 때 물어내라 호통치시는 대신 그냥 가라고 하셨다면서요. 덕분에 빚더미에 안 안고 우리 식구 살았습니다. 말수는 따뜻하게 그 손을 맞잡아 주었습니다. 15년 전 비 오는 날 진흙투성이가 되어 울던 청년에게 비단은 다시 짜면 된다며 등을 토닥여 주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별 말씀을요. 비단이야 옷 지으라고 있는 거고 사람은 살라고 있는 건데요. 철민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커서 저를 살려줬으니 제가 오히려 빚을 졌지요. 말수는 미리 준비해둔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뚜껑을 열자 은은한 옥색 비단으로 지은 고운 한복 한 벌이 나왔습니다. 봄날의 새싹처럼 싱그러운 색감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입고 이번 주말에 철민이랑 꽃놀이 다녀오세요. 제가 지은 옷 중에 제일 공들인 겁니다. 아니, 이렇게 귀한 걸. 15년 전 그 흙 묻은 비단과 철민이가 이번에 다 갚았습니다. 이건 제 마음이니 사양 말고 입으세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한복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살 수 없는 사람의 진심과 의리로 맺어진 진짜 인연들이 만들어낸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철민과 어머니를 배웅하고 돌아선 말수는 한복집 앞마당에 섰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말순의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년 전에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었던 눈부신 태양이 머리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둠뿐이었지만 지금은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시리도록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말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태양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눈이 부셨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산다는 게 별거더냐. 이렇게 두 눈 뜨고 좋은 사람들과 밥 한 끼 나누며 웃을 수 있으면 그게 천국이지.
말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3년의 긴 겨울이 끝나고 김말순의 인생에도 진짜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3년의 어둠이 걷히고 이제야 비로소 내 세상이 보입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짐도 아닌 온전한 나 자신으로 서는 세상. 내 인생의 봄날은 내 두 눈으로 똑바로 보고 걷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말수님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도네요. 비단은 다시 짜면 되지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사람 속은 열길 물속보다 알기 어렵다지만 결국 지은 죄는 벌로 돌아오고 베푼 은혜는 덕으로 돌아온다는 세상의 이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15년 전 베푼 따뜻한 마음이 결국 자신의 목숨을 구했듯이 말이죠. 우리 구독자님들의 인생에도 혹시 모를 먹구름이 있다면 말순님처럼 당당하게 걷어내시고 찬란한 봄날의 태양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결국 나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맛깔나고 속 시원한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